네. 이준석 대표의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발 공고부터 최종 보고서까지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도 모두 지원 가능하다라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자격을 정반대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연 누가 그런 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측 지침이라는 것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관리 지침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선발위원장의 말에 따라 정부 측 지침에 따라서 선발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준석 대표만을 위한 지침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혜 선발인 것입니다.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포기한 졸업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부 지침에 따라 특혜를 받는 동안 정말로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던 한 재학생은 규정에 위반되게 탈락을 했을 것이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무주택자 청약에 유주택자가 신청하고 당첨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공개한 지원서에 대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은 특혜 시비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진솔한 해명을 기다립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수사를 시작하기 보름 전 측근 직원에게 표창장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을 특정해서 상장 발급 내역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표창장이 문제될 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입니다.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국민의힘 한 의원도 동양대에 2012년에서 2013년 상장 발급 내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직원을 통해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라는 강사 휴게실 PC를 압수했습니다. 동양대 곳곳을 압수수색해도 끝내 찾지 못했던 핵심 증거를 최 전 총장 측근 직원의 안내로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한편 모 언론사는 검찰이 강사 휴게실 PC를 확보하기도 전에 단독 보도로 총장 직인이 PC에서 발견되었다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정에 출석해 언론 보도를 보고 표창장 논란을 인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모의 의증죄로 처벌받아야 될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정치권, 언론,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공모한 조작행위가 아닌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찰을 운운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수치심이 없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에 대해 반성하고 판사 사찰을 했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